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 낮아도 끄떡없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안 빠져나간다라고 저 매일경제 뉴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 얘기가 맞는 걸까요? 제 얘기를 믿고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이 끄떡없는 게 아니라 지금 위태위태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7월 26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 올려서 5.5%를 올린 건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이미 11번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대이다가 지금 5.5%까지 올라간 건데요. 앞으로는요. 9월 아니면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5.75까지는 간다는 얘기가 파다하죠. 근데 한국 언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리 인상 마무리했다고 얘기합니다. 물가가 3%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목표까지 가까워졌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시중금리가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달 시중금리 상단 8%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행도 8월달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3.5에서 3.75까지 간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9월달이나 11월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괜찮을까요? 한국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쭉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시중에서 주요 은행들이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일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래저래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규모 채권들, 장기금융채들 8% 넘어간다는 얘기도 파다하게 나옵니다. 이러다가는 2023년 말에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이 10%를 찍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4년 되고 25년 되고 26년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한국 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으키는 것들도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거의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제2의 IMF 시즌2라고 보면 맞습니다. 꽤 어려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죠. 대기 중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좀만 버티면은 위기가 금세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고소득 중상층들이 대거 이제 몰려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주택 다중채무자들 빚을 7억, 9억, 10억 너무 쉽게 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개포 쪽에 30평대 아파트 14억, 15억에 분양받았다고 시세차에 10억 벌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팔리냐고요? 안 팔린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높은 가격으로 뻥튀기가 되어 있어서 거래도 실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괜찮아지겠습니까? 괜찮아질 리 없다라는 거죠. 계속 암담하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네 상황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점점 더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끄떡없다고요? 한국 경제가 끄떡없다고요? 이 쓰레기 같은 언론의 기사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시기에 외인의 자금 유출이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한국이 경제 성장률, 수출이 괜찮았어요. 지금은요. 안 좋죠. 무역수지 적자도 16개월째 최악이죠. 근데 무슨 놈의 괜찮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1%, 1.5%였어요. 지금은요 2%예요. 매우 우려스럽잖아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요. 달러 자산이 증가하고 환해지 비용하고 국가 신용도 때문에 자본 유출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9월달에 또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려고요? 한국이 점점 해외 나가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비용이 올라가는데 금융기업들이 대출금리를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한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집을 뺏기고 자산을 뺏기고 수십 년간 혹은 죽을 때까지 금융노예로 전락돼서 은행권들에게 대출하고 이자하고 상납하는 50년 혹은 평생 금융노예로 사는 삶이 계속되어야 금융기업들도 나중에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이번에 무수히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소수의 부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지금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채권 사도 좀 지나면 2배, 3배 버는 거 금방인 거고, 부동산도 싼 가격에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왕창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제 곧 오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현금 마련하고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감히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맞겠습니까? 빚이 없는 사람, 조상이 도운 거고, 조금이라도 저축을 나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큰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3년 뒤쯤부터 해서 이제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올 하반기부터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움직일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자신의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면 뭐 나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빚지지 않고 저축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대박 기회가 오는 거고, 빚지고 헝청망청거리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렸던 이에게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국에서 많은 돈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저런 뉴스에 혹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면 큰일이다라는 겁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기준금리가 높은데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지 왜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마냥 한국에 투자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건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가 벌어졌다. 8월 달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를 기본값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축, 또 저축해서 자산을, 자금을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무리하게 빚져가지고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잡아먹히는 겁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요? 미친 얘기죠, 미친 얘기. 앞으로 더 충격입니다. 이래저래 제정신이 아닌 나라, 한국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